청취자분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바로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중 일부인데요.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뭐랄까 우리랑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존재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세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떤 사회를 이루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죠. 아, 네. 이 자료가 그 신과의 대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존재나 사회, 우주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특히 우리 인류 문명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 묘사가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에서 나오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편의상 고진재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 고진재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좀 뽑아보는 거예요.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그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고진재들, 어떤 존재들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외계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나요? 그게 좀 놀라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진재는 우리 인간하고 외형적으로 거의 구별이 안 된대요. 뭐 아주 사소한 생리적인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본질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를 해요. 의식 상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뭐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 보죠. 그렇죠. 단순히 뭐 IQ가 높거나 지식이 많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 고진재들이 자신이 본래 누구인지 이걸 완전히 자각했다는 거예요. 우주와 연결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해냈다는 거죠. 기억해냈다? 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린 상태.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건 새로운 걸 배우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이미 안에 가지고 있던 알을 회복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 자각 또는 기억, 이게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냈다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마치 우리 안에도 그런 기억이 어쩌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암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깨어난 존재들은 우리랑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요? 일상생활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이동 방식. 우주를 여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우주선 같은 걸 쓸까요? 아, 그 부분도 재미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수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이동하죠? 그 이유가 물질이나 에너지, 그리고 의식의 관계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을, 뭐랄까,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분해했다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시 물질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몸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다고요? 와, 이건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어떤 원리인 거죠? 핵심은 결국 의식의 물질을 지배한다는 이해예요. 그들은 생각의 힘,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생각의 힘으로. 네, 그래서 먼 우주를 이동하는 것조차 비유를 들기를 우주라는 연못 위를 물수제비 뜨듯 톡톡 건너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수제비를 뜨듯이. 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뒤흔드는 가장 큰 통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기술이 아니라 의식이 현실을 바꾼다는 관점이니까요. 의식이 현실을 바꾼다. 와, 이거 정말 큰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일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려고 하기 싫어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떨까요? 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진재 사회에는 우리가 아는 직업이나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요. 뭐 하기 싫은 일, 초과 근무, 업무 스트레스, 경쟁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아무도 일을 안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요. 그럼 사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 처리라던가 시설 관리 같은 거. 그런 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나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회에서는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과업들 있잖아요. 그걸 수행하는 이들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최고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오히려 네. 소위 말하는 천한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일이 전체, 즉 하나인 자신들의 일부를 돌보는 신성한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그런 역할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기 성취의 가장 높은 형태로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공동체에 가장 도움이 된다. 영어로 what works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명확한 인식하에 기꺼이 수행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존중한다. 와,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에게 보내는 엄청난 보상과 관심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그런 비교를 좀 하나요? 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인간 사회는 종종 개인의 즐거움이나 오락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주지만 사회의 근본적인 토대, 예를 들어 교육이나 영적 성장을 다지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죠. 반면에 고진제 사회는 무엇이 진정으로 공동체의 진화와 안녕에 기여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what works에 대한 아주 냉철한 관찰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게 가능하려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 원리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딱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해요. 이게 고진제 사회의 어떤 운영체제, OS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이다. 이 깊은 자각이고요. 하나이다. 네. 그리고 둘째는 모든 것은 모든 이에게 충분히 있다. 이 풍요의식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깨달음인 거죠. 이걸 정말 깊이 체감한다면 남을 해치는 건 곧 나를 해치는 게 되고 남을 돕는 건 곧 나를 돕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이나 갈등보다는 협력과 조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충분하다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 현실은 사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죠. 바로 이 충분함의 의식이 우리 사회와 고진제 사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료는 인간 사회의 어떤 불안, 탐욕, 갈등의 뿌리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 이걸 부족의식, lack consciousness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해요. 부족의식? 네,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쌓아두려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고진제들은 우주의 본성이 무한한 풍요고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나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독점하거나 낭비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나누고 공유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사회에는 가난이나 결핍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와, 하나됨과 충분함, 이 두 가지 의식의 변화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의식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겠죠. 혹시 이 자료에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무엇인 듯 행동하라, act as if는 원칙이에요. 무엇인 듯 행동하라. 그게 무슨 뜻이죠? 뭐 없는 걸 있는 쪽 하라는 건가요? 약간 위선적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원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좀 더 창조적인 원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인 듯 행동하라는 것은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조차 마치 오랜 친구나 내 몸의 다른 일부처럼 대하라는 의미예요. 아, 네, 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나의 것처럼 느끼고
공감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분리감을 넘어서 연결감을 실제로 실천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충분히 있는 듯 행동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무조건 풍족한 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무조건 돈을 막 펑펑 쓰거나 없는 자원을 낭비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이 충분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관대해지지 않을까요?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도 않겠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네, 즉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충분함에 기반한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을 지금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나눌 때, 아니면 재능을 나눌 때, 혹은 작은 친절을 베풀 때라도 충분함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런데 자료에서 인간의 좀 모순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흥미로웠는데 개인적인 부나 소유물에 대해서는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더 가지려고 애쓰면서 정작 지구 환경이나 천연자원처럼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무한정 있는 것처럼 막 함부로 쓴다는 거죠.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전 세계 인구의 극소수가 대부분의 자원을 소비하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진정한 풍요의식이라는 것은 무분별한 소비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청지기 의식, stewardship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청지기 의식? 네, 충분히 있다는 믿음은 낭비가 아니라 나눔과 책임감 있는 사용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모두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관찰력, 이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있는 그대로 보기, 그리고 작동하는 것 행하기예요. 뭐 감정이나 편견,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근본적인 진실이고 무엇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인지 이걸 명확히 인지하고 행동하는 능력. 고진제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화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적자 생존, 뭐 이런 경쟁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적자 생존은 진화가 일어나는 여러 과정 중 하나일 뿐이지 진화를 이끄는 궁극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일 뿐 원리는 아니다. 네. 그런데 인류는 이 둘을 혼동해서 마치 진화가 어떤 냉혹한 생존 경쟁이라는 법칙에 따라 그냥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그 과정의 수동적인 관찰자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진화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자료에 따르면 진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분리해서 합일, 유니언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더 큰 전체와 연결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 합일로. 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합일이라는 진화의 원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맞춰서 사회를 설계하는 이른바 의식 있는 진화, 컨셔스 에볼루션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진화의 방향키를 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인 거죠. 의식 있는 진화. 와, 우리가 진화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니 정말 책임감이 느껴지는 이야기네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진제들이 국가나 민족주의 같은 개념을 넘어섰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하는 개념 자체가 모두는 하나라는 원리랑 부딪히니까요. 맞습니다.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분리를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고진제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 된 거죠. 또 그들이 거대한 도시 문명을 버리고 작은 공동체 단위로 살아간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도시가 너무 커져버려서 본래 목적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오히려 방해하고 소외와 분리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의 사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뭐 정부 같은 게 있긴 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정부 형태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자치, 셀프 거버넌스에 가까운 형태로 운용된다고 묘사돼요. 모든 개인이 전체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거죠. 마치 우주에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또 최고의 복잡성은 최고의 단순성이다 라는 원리와도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복잡성의 최고의 단순성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좀 역설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근본 원리는 생명 유지라는 단순한 목표를 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고진제들의 사회 시스템, 정치, 경제, 교육 같은 것들이 겉보기에는 매우 정교할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하나됨과 충분함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우아한 핵심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반면에 인간 사회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점 더 복잡한 규칙과 시스템을 막 덧붙이지만 근본 원리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들의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화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가 던지는 또 다른 좀 충격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류도 아주 먼 과거에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같은 그런 전설 속 고대 문명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진화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문명들이 높은 수준의 의식과 기술을 가졌었지만 결국 개인적인 에고의 부상 그리고 기술의 오용, 이것 때문에 파괴되고 말았다고 암시를 하죠. 그러니까 진화가 항상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실패한 경험을 반복할 운명일까요? 자료는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과거의 경험, 즉 성공과 실패 모두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회다. 네, 과거의 지혜를 되살리고 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신과 나는 이야기 발췌문을 통해서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세계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모두는 하나이고 모든 것은 충분하다는 그 근본적인 인식.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의식 있는 진화. 그리고 복잡함 속에 숨어있는 단순성의 추구.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마치 인듯 행동하라 라는 그 도구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먼 우주나 미래에 대한 공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 자료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높은 수준의 문명을 경험했지만 잃어버렸고 지금 다시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 진화된 상태에 대한 기억이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잊혀진 잠재력을 다시 깨워서 현실에서 꽃피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화두 삼아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